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구시상인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사람을 상처내는 도끼가 될 수 있다.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나의 입과 혀가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상대편을 아프게 하고 결국 나의 파멸로 이끌게 되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유튜버와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보면은 본인의 부동산 전망들을 하면서 책임감 없이 자극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좀 더 객관적이면서 또 냉철한 판단이 그런 필요한 때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상당 부분 혼돈이 장으로 들어서고 있죠. 어떤 지역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또 어떤 지역은 아직 냉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는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주시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이 전문가의 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OBS의 행복한 재테크의 부동산 전문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이슈를 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중에서 이제 신축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당연히 신축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공급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신축 국민 평형을 중심으로 해서 10년간 시세 차익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장 가격 시차가 높은 것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것보다도 실제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요건 10년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서울은 143%가 되는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70%. 이거는 이제 신축, 구축 모두를 포함한, 그리고 평형도 전부 포함해서 평균을 냈을 때 이 평균입니다. 평균 값인데 이 평균 값이 이렇다는 겁니다. 143%와 자, 서울이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그렇게 10년간이 그랬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매매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서울에는 바로 신축 84제곱미터의 신축이 가장 큰 시세 차익을 가졌다. 자, 7억 2,478만 원. 그런 반면에 경기도는 준구축이 3억 2,560만 원으로 시세 차익이 가장 컸더라. 그러면 서울의 준구축은 그러면 얼마나 올랐는가? 준구축의 경우는 7억 1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거의 신축과 비교되죠. 요거는 준구축은 21년부터 30년, 즉 요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런데 시세 차익이 7억 1천만 원인 반면에 경기도의
신축은 경기도의 신축의 시세 차익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자, 2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익이 결국은 서울의 경우는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차익. 물론 중구축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큰 이런 시세 차익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된다? 서울 중심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라는 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자주 접해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 그 집에 다시 세입자로 들어가는 주인 전세라는 또 그런 제도가 인기라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정말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나온 이제 일종의 편법입니다. 아. 그래서 요 집값 급등이 재등장했는데 요걸 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인 전세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매도인과 매수인, 즉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전세 계약을 동시에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을 해서 즉 집을 판 사람이 세입자로 살게 돼.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살면서 주인에서 세입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매수인, 집을 산 사람은 집을 판 사람에게 매매가에서 전세금 차익, 당연히 전세금 차익을 뺀 차익만 지불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반적으로 그냥 전세를 놨을 때보다 주인 전세는 높은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즉 주변의 시세가 전세가가 10억이다. 그럼 여기는 12억, 13억의 전세를 놓게 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본인이 필요로 한 가격과 시점에 바로 팔 수가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은 실제 투자 비용보다 조금 낮춰서 그 집을 매수하게 되니까 서로가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전세 계약 종료 시까지 이제 거주를 하죠. 바로 세입자로. 지금은 4년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 자, 매수인은 집을 산 사람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이제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인 전세 거래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편법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이런 지역에는 지금 이런 방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인 전세 관련해서 또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함께하는 양팔석 전문가가 마련한 무료 세미나가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0분 46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아니면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 용산 개발 사업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용산 정비창 1구역 그 시공사 정해졌다 그러고 아무튼 용산 시세 차익을 다들 많이 봤다고 막 주변에서도 그러는데 네. 지금 용산 투자를 생각해봐도 되는 타이밍인가 싶어서요. 네. 어디 용산에 보신 데는 있으세요? 그 지금
그 단독이나 다가구는 너무 비싸서 다세대 다세대. 투자를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효창공원 쪽 인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사실 이제 용산이라고 네. 하면 너무 이제 금액대가 좀 벽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옥석을 잘 가려보도록 하죠.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첫 번째 연결되셨는데 네. 지금 전화도 좀 어렵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성의를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화 연결돼서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용산을 지금 노리고 계신가요? 네. 용산에서도 지금 이렇게 제가 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있죠.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이 나인원 한남이 있는 또 유엔빌리지가 있고 한남 더힐이 있는 이 지역들은 그리고 동부 이천동을 포함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미 강남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 강남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의 이 부분들은 전부 지금은 투자비가 너무 높아서 실제 진입하기도 어렵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시세 차익은 크게 아주 저희가 말하는 크게 본다는 말은 작은 자금을 넣고 높은 투자 수익을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지역들은 투자 자금 자체가 많다. 그러면 조금 아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큰 자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 네. 정도 자금이 되세요? 한 4, 5억 정도. 4, 5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4억 정도면 4억 정도면은 이렇게 보시죠. 자, 이쪽에 용산의 이쪽 그 전면상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40번째 일대라고 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너무 높고요. 한강로 주변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보면은 이 후암에서도 서우암 같은 경우는 이미 안 되고 동우암 여기가 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파동이 있죠. 청파동이 있고 그리고 원효로 1, 2, 3, 4가가 있습니다. 4가가 있고 용문동과 효창동이 이렇게 있는데 효창동도 일부 이쪽에는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효창동 지역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용산의 투자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관심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산이. 그렇지만은 용산에 들어가서 다 돈을 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에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의 기간을 본인들이 잘 설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자금 여력이 5년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하는데 용산에 10년짜리 기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조해져서 결국은 중간에 낮은 가격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과 투자의 기간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것보다도 투자에 대한 지역, 투자 이제 그리고 나서 투자 지역이 선정이 되고 투자 지역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직접적인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보신 거가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효창동이라고 그러셨나요? 효창공원 쪽이요, 네. 아, 효창공원 쪽. 네. 효창공원 쪽이면 네, 이쪽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지역이 있죠. 효창공원 쪽에 보시게 되면은 효창공원 압력이 이게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이고 이쪽 용문동과 원효로 2가 일대에는 이미 벌써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쪽 지역 바로 여기 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데가 조금밖에 없어요. 요 지역이 아마 공략 대상이 될 것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약 3억 원 전후가 되니까요. 3억 원 전후 정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요 부분은 한번
방송국으로 이제 전화를 주시게 되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꼭 제가 아니라도 전문가들에게 용산의 어떤 지역에 대한 투자에 이런 것들을 상담을 의뢰해 보시면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좋은 지역 그리고 좋은 어떤 입지를 아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개별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호재 많은 곳 용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동작구 본동 신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네.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서 다른 데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세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동작구 본동의 신동아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량진 본동 신동아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산 지는 20년도에 샀어요. 20년도 약 한 5년 됐네요. 네네. 그때쯤이면 네, 괜찮습니다. 잘 사셨어요. 사실 지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예. 자, 여기 한번 살펴보죠. 지금 현재 신동아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이고 또 흑석 뉴타운이 이렇게 있죠. 네. 흑석 뉴타운이 여기에 흑석 뉴타운이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바로 위쪽에는 여의도가 있고 강을 건너게 되면 용산이죠. 네. 자, 여기는 입지는 상급이다. 입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별 입지예요. 개별 입지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하죠. 그러면 지금 신동아가 현재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2종인데요. 여기는 2종 일반인데 용적률이 조금 높죠. 네네. 예, 용적률이 230%예요. 용적률이. 이렇게 되니까 용적률이 뭔지 아시죠? 네네. 예, 단위당 토지에 건물을 얼마만큼 이제 건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여기를 이종 일반으로 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그럼 나는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 팔아야 되는가?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1억 정도 돼요, 호가가. 예, 11억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강남에 비해서는 좀 늦게 출발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예. 거기다가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는데 네.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60세대 정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보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신동아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언덕길이라서 불리하긴 하지만 전철역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넓게 보게 되면은 바로 극동 강변 극동은 이제 소규모 재건축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건데 신동아 보시면은 한강이 조망이 가능해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설계만 잘 뽑으면은 한강 조망권이 굉장히 나타나서 저는 그대로 보유를 권해드려요. 보유하시라. 왜? 현재 10억, 11억 대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을 자,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300% 내지 350% 정도를 받게 되면은요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 지금 20평대를 보유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23평대.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추가 분담금은 약 1억에서 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 이렇게 되면은 흑석 뉴타운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지금 얼마 하죠? 32평대 아크로. 32평대가 지금 평당 거의 1억대예요. 약 32억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노량진 뉴타운은 얼마 갈까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아크로 리버하임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11억이 추가 분담금을 포함해도 13억 정도. 여기에 중간 가격인 22억에서 25억 정도로 보게 되면은 22억에서 2억 15억. 그러면 추가 마진 자체는 나오잖아요. 7, 8억 내지는 10억 정도의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거든요. 예. 앞으로도 즉 가격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만 계셔요. 안전한 곳이니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으시겠네요. 계속해서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 용인 수지 상현동에 네, 32평 아파트를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경부선 상하행선 그 주변으로 플랫폼 시티가 생긴다고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네, 네,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이렇게 좀 관심도가 없었는데, 네, 플랫폼 시티가 생긴다 하면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5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게 되면은 10년 이상 보유 조건도 또 혜택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매매나 이런 거를 나중에 하게 되면 세금 면제 혜택도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 모델하우스를 좀 보러 다니고 있는데 네. 플랫폼 시티 쪽으로 좀 옮길 거를 좀 생각하고 매매를 지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수지 상현동 만연마을 롯데캐슬 아파트요. 상현동의 만현마을 롯데캐슬 아파트. 네네. 앞으로의 전망도 보고 만약에 갈아탄다면 플랫폼 시티 네. 쪽은 또 어떤지 네, 얘기를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롯데캐슬을 보유하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5년 4월에 그 경매로 구입을 했고요. 2015년, 약 한 10년 됐네요. 네네네. 10년 정도 보유가 됐습니다, 지금. 와, 여기가 아파트가 거의 지금 25년 정도 됐잖아요. 23년 정도? 23년 차입니다, 올해.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 정도 보유했으면은 약 네. 이제 꽤 오래 보유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저 시세 차익은 좀 보고 계세요? 경매로 샀을 때보다는 올랐지만 저 앞에 방송하신 그 서울 분들처럼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급등은 없었고요. 네. 그냥 막 정체기에 있고 수지에서도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그동안은 좀 그런 혜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좀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 시티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서. 그리고 플랫폼 시티로 나가는 그쪽 길이 저희가 5분 10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나쁘진 않거든요. 저희가 요즘도 계속 둘러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우선 플랫폼 네네. 시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랬을 때 네네. 그런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네네.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경매로 받으셨다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싸게 이제 낙찰을 받으셨을 텐데 네. 현재 이제 요 부분이 아무래도 용인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았죠. 네네. 예. 그런데 다행히 이 플랫폼 시티가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되겠죠. 여기 바로 이제 요렇게 돼서 요 너머까지 되는데 성북역 있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플랫폼 시티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바로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가 여기에 네, 위치해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곳 플랫폼 시티가 이제 정말로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한 이런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만 2천 세대 정도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체가 82만 평입니다. 네. 82만 평인데 이곳에 고용 창출 효과, 문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주거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단독 다가구의 수요가 이제 보통 결정이 되는데 고용 창출이 5만 5천 정도의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 노동 인력이 이걸 생각하세요. 노동 인력이 수준이 어떨까요? 수준이 여기는 중상급으로 중상급의 고급 인력이죠. 네네. 여기 지역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준이 맞는 주거 수준이 돼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2030년까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자, 롯데캐슬이 앞으로도 5년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27년 차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27년 차면은 어떻게 돼요? 노후된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여기에 노동 인력의 수준은 네. 중급지 이상을 원하는 수준이 돼요.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네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주로 갈까요? 새 아파트. 아무래도 판교나 분당으로 가기를 1차로 원하겠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점차 이렇게 조금씩 낮은 수준으로 올 수밖에는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여기 지금 현재의 주변의 여러 가지의 자, 집값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 자,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교통. 네. 두 번째는 편의 시설이 아주 좋아야 돼요. 네. 세 번째는 학군도 좋아야 되고 편의 시설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자, 고용 효과가 좋아야 돼요. 네 번째는 학군이 좋아야 돼요. 네. 다섯 번째가 자연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현재 롯데캐슬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지역은 어떤가요? 이러한 요건들을 현재 몇 개나 갖추고 있을까요? 한 3개, 4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편의 시설이라 그러면 그냥 뭐 슈퍼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복합 문화 시설들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네.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건 좋아요. 네. 예, 학군이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학군 좋습니다, 선생님.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면 네. 이 고급 노동력이 거주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네. 어떤 수준에 맞는 교육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교통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2개 내지 2개 뭐 정도가 이제 충족되는 요건들인데요. 네. 이들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네. 현재 롯데캐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전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주변 지역에 아무래도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그렇다면은 제가 결론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네. 부분적으로 영향은 있다. 즉 여기에도 1만 세대가 들어와요. 그죠? 네. 여기에도 1만 세대가 들어오고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전부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득이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분당이나 이 지역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보면은 이 주변 지역이 좋지만은 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가 용인시에서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좋다. 그렇지만은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네. 그 모델하우스를 좀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요? 어떤 여기 지역에 네. 분양하는 거?
네네네. 그쪽 지역에 분양하는 게 많이 있어서 모델하우스나 그거는- 이런 걸 보러 다니는데 네. 처음에 구성 지역 서울의 인접 지역의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 서울만큼 비싼 12억대 분양이 돼서 그건 서울의 자리 말씀하시는구나. 네네. 네, 거기는 논란이 정말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역대급으로 비싸게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 한자신이라고 한국 자산시탁에서 본인들이 이제 매입해가지고 분양을 네.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한국 자산신탁 자체가 절대로 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지는 않아요. 이러다 그럼 보니까 지금이라도- 최고가로 이제 분양을 했죠. 혹시 그럼 분양가가 그 정도가 형성이 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니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좀 싶거든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네. 여기 지역 안에는 이제 네. 용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용인시가 좋아집니다. 특례시가 되면서부터 네, 이런 네. L자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앞으로의 교통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집니다. 네네네. 3호선 그다음에 이 신분당선 분당선 그리고 경전철 이런 것들이 지금 네, 네. 아직은 계획이 되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네.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줘야 돼요. 이렇기 네, 네.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지역 안에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손해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네네. 여기 안에는. 이쪽 안쪽에요? 예, 그렇지만 네. 만약에 자금력이 좀 되신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성남 쪽으로 좀 나가 보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퍼시티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버랩이 되면서 네, 유입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분양 세대 수는 좀 적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를 좀 노후대가 27년 차도 노후가 될 수는 있지만 좀 리모델링을 제가 자체적으로 해가면서 좀 유지를 하는 거는 어려울까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근데 재건축 속도감 있게 단지가- 재건축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1000세대 가깝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수지 쪽에는 지금 재건축이 없고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 리모델링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 근래 서울 지역에 1000세대 이상 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한번 와서 구경을 해보셔요. 실제 들어와서. 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이 훨씬 네. 더 불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걸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와 보시면은 견학을 한번 해보셔요. 부동산은 결국 임장 활동이잖아요, 그죠? 네. 많은 것들을 보면은 내가 보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저희가 또 주고받았습니다. 또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강북구 미아동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다가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네. 제가 이제 매도를 할까 하고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네. 신속 통합으로 이제 추진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신속 통합이라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면 여기 지형상 제가 지금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유를 하고 나가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제 신속 통합 관련해서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이대로 움직여도 되는 네. 것인가? 네, 미아동의 집원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주소를? 380에 8이에요. 380의 8번지 다가구 네네. 주택, 다가구를 갖고 계시는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많은 앞으로의 지역이에요.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판석 네네.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아동 네. 380-8번지요. 네. 예, 제가 지금 집원을 찍어놨는데
네. 여기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신데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확정이 됐죠, 여기가. 확정은 안 난 것 같은데요. 아, 거의 이게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네. 지금 완전히 그 발표는 지금 안 돼 있는데 확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매도를 하려고 내놨어요. 매도를 하려고 그래서 내놓으셨어요? 아, 네. 예, 예. 받으려고. 근데 좀 보유를 하고 지금 계속 있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 그게 궁금- 얼마에 매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지형상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땅값이.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네. 지금 현재 여기 대지가 몇 평이 되죠? 아, 한 48평 되거든요. 48평. 그리고 건물은요? 건물은 3층, 이제 지하 1층 하고 지하까지 3층이에요. 그래서 몇 평이나 되죠? 아, 안에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네. 예, 그러면 대지가 이 정도면은 보통 뭐 네. 일반적으로 이종 일반이니까 60%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네. 2배 정도 이렇게 돼서 6, 4, 6은 4, 30평 가까이 29평 정도, 29평 곱하기 3계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하,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되니까 약 한 90평 정도 되겠네요. 아, 네. 90평 내외가 될 것 같은데 90평이 아마 좀 안 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80평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제곱미터를 계산하면 3.3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평당 하나 2천 정도. 예? 평당 2천만 원 정도 여기가. 평당 시세가- 2천만 원. 그럼 10억이네요. 네, 네, 네. 10억 정도의 매도를 하신다. 시세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12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여기가 어떠냐면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이 돼서 여기가 아마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개발인데 제가 볼 때는 1+1 두 채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10억을 받고 포기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팔아가지고 매도를 해서 네. 만약에 팔린다고 해도 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 아파트로 옮기기는 뭐 물론 요 주변 지역은 괜찮겠지만은 힘들겠죠. 네. 저 같으면은요. 네. 이 팔지 말고 보유하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유는 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두 채, 1+1은 아세요? 네. 요거 두 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아. 대지가 48평이고 네. 건물이 어쨌거나 뭐 60평 내지 70평이라고 하면 곱하기 3.3을 하면 180 정도의 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이만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지상 부분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한 120, 30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재개발에서 1+1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실제로 감정가액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셔요. 네네. 1+1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이 요건이 있는데 요게 아마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정법 아마 74조일 거예요. 네. 74조에 이제 아마 나오는데 요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가 요건이 1+1 요건이 첫 번째가 바로 감정평가 금액이 네. 평가액이 1+1 즉 조합원 분양가에 받으려고 하는 게 30평대 같은 거 플러스 25평 같은 걸 합쳐서 이 분양가보다도 내 감정가액이 어떻게 높아야 돼요. 아, 네. 두 번째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요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이 주택의 가격 상태로 보면, 가격 수준으로 보면은 아마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면적 기준이 또 있어요. 네. 면적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예요. 그리고 1+1은 두 번째 받을 때는 작은 평형을 받아요. 네. 예, 그러면 요게 59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합쳐서 143제곱미터. 건물이 143을 넘어서면은 돼요. 만약에 안 되면은 작은 거 두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두 개는 그러면 그럼 120이잖아요, 그죠? 있나요? 네. 예, 요렇게 받으면 아마 여기는 제가 지금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1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조합원 분양가로 두 채를 받는 거예요. 아,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 근데 저기 지금 통합이, 아, 이거 지금 신속 통합이라는 거는 좀 네. 빠르게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몇 년 정도를 잡아야 되나요? 그죠? 신속 통합 기획의 장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신속 통합 기획이 되는 곳들은 일반적으로 신속 통합 기획이 되는 곳.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신속 통합 기획이 되는 곳. 신속 통합 기획. 요게 뭐냐? 네. 실제로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는 현재는 주민 제한 방식밖에 남아 있지 않. 주민 제한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치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용적률을 높여줘요.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네.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보통 이 지역 같으면 7층 이하로 하는데 재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용적률 상향을 해서 종상향도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300% 정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죠. 자, 두 번째. 네. 이 사업성도 개선을 해줘. 용적률에서 사업성을 개선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간이잖아요. 네. 사업 속도거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네. 10년이 걸리는 것을 몇 년으로? 5년 내지 7년으로 단축해 주는 거예요. 아, 네. 단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 통합 기획을 진행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대신 또 단점도 있겠죠? 네. 예,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그거는 지금 뭘까요? 일단은 제가 빼고 네.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인데 이 신속 통합 기획에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여기가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지금 2025년이니까 네. 2030년 초반 되면은 사업이 끝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다가구가 많아서 네, 네, 다가구 지역인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월세를 놓고 이제 세액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네.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들이 속도가 나지 않는 지역 대부분들이 보면은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수익을 이제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성을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말은 내가 초기 부담금을 줄이면서 아파트 값이 높아지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 1+1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만약에 10억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 더 보유하면서 아파트 두 채 저기 도전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저희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 분당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분당 지역에다 집을 하나 사고 싶거든요. 5억 정도가 보유가 있어요. 네. 돈이. 네, 그래서 본 게 정자역 있는데 라이프 20평짜리를 봤거든요. 네. 전세 끼고 우선 좀 사놓으려고요. 네. 결혼하기를 바랬는데 안 하니까 전세 끼고라도 사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지금 정자동에? 그거 하고 산운마을 판교. 11. 네네. 거기는 좀 돈이 좀 부족하지만 네. 22평짜리. 거기는 그 대신에 전세가가 좀 비싸더라고요. 네. 네. 그거랑 둘 중에 저희가 좀 보태두더라도 네. 어느 것이 난지 좀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싶고. 네. 지금 분당 판교 쪽에서 소형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정자동의 네. 라이프 아파트, 판교의 산운마을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을런지 저희 네.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좋은 네. 선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네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산운마을 같은 경우는 산운마을 아파트 지역들은 판교에서는 조금 외진 곳이에요. 네. 대신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예,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테크노밸리와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지역이고 판교 자체의 산업마을 자체는 판교 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값이 비교적 저렴한 곳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말씀하신 라이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라이프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가시면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들이. 네. 네. 자, 여기인데 이 라이프 아파트와 사원마을 여기 두 곳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더 좋은 데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가본 지금 곳이 금액이 어느 정도라 그러셨어요? 한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면은요. 네. 만약에 이 두 곳 다 아파트죠. 네. 자, 그러면 라이프 아파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그렇죠. 준비. 네. 자, 그러면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자, 산업마을도 네. 상대적으로 가격 반응이 판교 지역에 비해서는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격 반응이 좀 늦게 시작했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둘러야죠. 네. 어디로 서둘러야 자, 될까요? 서두른데 두 곳. 자, 새 아파트를 가느냐? 산업마을은 새 아파트죠, 비교적. 네, 네. 그리고 라이프는 오래됐어요. 몸테크를 네. 하느냐? 실제로 라이프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부분들을 이제 따지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서 어쨌거나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대출을 받고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거든요. 5억이면은 네, 네. 네. 대신 20평대예요. 네, 20평. 그렇죠, 네. 20평대. 네. 그러면 음. 직장이 어디예요? 정자동이에요. 정자동이에요. 네, 네, 네.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죠? 나이는 40살이에요. 결혼 아직 40살? 못했어요. 네. 40살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40살이면요. 몸테크 좀 하시라. 아내 리모델링해서 라이프를 선택해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산업마을 같은 경우 네. 물론 판교에 새 아파트고 하니까 네. 지금 입지는 좋고 하지만은 그쪽 네. 지역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거기가 좀 외지잖아요. 네, 물론 그 네. 경강선이라고 하는 전철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중이네. 그런 네. 미래 가치는 좋지만은 네. 그거보다는요. 네. 분당 신도시라고 하는 더구나 정자동이라고 하는 이런 네. 지역의 네. 정자역에 가까운 라이프 아파트는 괜찮은 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한번 네. 10년 기다려 보셔요. 네, 그러면요. 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또 그럴 바에는 성남의 수지 일지구 거기를 이거 갔나 죄송합니다.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요거 저희 아. 방송국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요. 지금 저희가 방송이 생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그럼 빨리 선생님한테-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전화를 한 번 더 주셔요. 네, 라이프가 괜찮다 이거죠? 네. 예, 저 둘 중에서는요. 네, 네. 예, 그러면 예. 선생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예, 상담 전화 주셔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정자동 쪽으로 한 표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